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4학년도 임용고시 대비 이제 그 전형 방법이랑 이제 공부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초시생 선생님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뭐 전혀 나는 뭐 문항수라든가 뭐 어떤 것도 모를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전형 방법에서는 일단 1차 시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1교시의 교육학, 일반 교육학, 그 다음에 2교시의 이제 전공 A.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수학 교육학, 그 다음에 수학 내용학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3교시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 B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교육학과 교육과 이제 수학 교육학, 그다음에 수학 내용학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놨지만 요거는 이제 해마다 약간 변할 수 있는 여지에 이렇게 놨는데 최근 근간에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점으로 말하면 80점에서 수교가 24점. 그리고 나머지 56점이 이제 내용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뭐 변화할 때라고 해서 뭘 변한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미리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내년에 그럼 크게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럴 확률이 좀 적어요. 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 뭐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공부를 뭐 그쪽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시생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나 이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지금 10번의 시험을 봤어요. 딱 이렇게 서답형이라는 형태로 10번의 시험을 봐서 앞에 3번 정도는 이제 약간 문항 5점짜리도 있고 뭐 3점짜리도 있고 내용학 수교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섞이면서 이제 아마 과도기였나 봐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교에 그 24점은 똑같았는데 10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서술형 4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배점은 똑같고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때도 이제 부분점, 나오는 영역이 논술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뭘 준해서 쓰고 뭘 준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점은 다 부분 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러한 과도기를 살짝 거치더니 지금은 모두가 다 통일이 돼서 기평, 서술형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2점, 4점 이렇게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네. 그래서 기평은 2점, 서술형은 4점. 이렇게 내용학, 교육학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됐고요. 수학 교육학이랑 수학 내용학이랑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A형의 40점, 이제 B형의 40점에서 80점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있죠. 2차 시험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수업 실연, 면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 게요. 지도안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연을 하는 15점, 45점 배점은 60점이고요. 또 경기 지역만 실연과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실연을 하고 바로 자신의 실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하는 게 30점. 세 문제 질문을 받아서 그래서 60점. 그리고 수업 실연만 하는 지역은 또 그냥 아예 수업 실연만 6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 40점에 해당하는 건 다 똑같죠. 이제 요거 보고 그 다음 날 가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초시생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했다면 이제 요렇게 돼요. 요건 요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지도안 작성 지역.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냐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60분 동안 쓰고. 예. 그다음에 여기 안 써 있는 거는 안 쓰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쓰는 지역은 어떡하나 하는데 안 쓰는 지역이든 쓰는 지역이든 일단 구상 시간을 줘요. 20분을. 예. 그래서 구상 시간이 뭐냐면 이제 실현하기 전에 이제 구상을 해야 실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도안을 쓰는 지역은 1시간 동안 써서 답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점심 앞뒤로 이렇게 오전과 점심 시간이 앞뒤로 약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뭐 점심 먹을 사람 먹어라 뭐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 대부분이 이제 뭐 밥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이제 뭐 복귀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구상실 갈 때 지도안을 쓰는 지역은 이제 그 지도안을 주는 거죠. 4분을 줘서 내가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앞사람이 할 때 나는
그 다음엔 처음엔 대기실에 있고요. 계속 구상을 시키지는 않고요. 대기실에 있다가 내가 2번이면 1번이 실현할 때 나는 구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역마다. 근데 그러면 지도안을 안 쓰는 지역은 그걸 바로 하는 거예요. 구상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늘 말하지만 지도안을 써야 돼요. 지도안을 써야 실현이 잘 된다는 거죠. 구상시간 20분을은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시생 선생님들은 이제 뭐 어느 지역을 뭐 물론 다 정한 분이 많지만 이제 자기가 봐야 할 지역에 해당하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2차는 뭐 아직 내가 1차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랑 2차는 그냥 같은 시험이에요. 결국엔 다 붙어야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1차 운전 해결하고 2차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걸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이것도 물론 뭐 다른 경쟁률은 관심이 없죠. 본인들의 그 봐야 할 지역의 경쟁률이 관심이 갈 수는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는요. 일단 뭐 다 관심이 가죠. 모집 인원도 그렇고 뭐 얼마나 지원을 했냐, 뭐 경쟁률은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지역에 있지만 밑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제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모집을 하는 게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네, 사람 뽑는 게 조금씩 늘고는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고 경쟁률 자체가 좀 많이 지금 이게 되게 좀 지금 사실은 뭐 요 한 3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막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 시대, 팬데믹 이런 시대에서 약간 좀 되게 특이한 경쟁률이긴 해요. 예. 이게 좀 특이해서 많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러한 국가고시가 뭐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떨어져 뻔했던 사람이 붙는다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이제 좀 낮아지고 모집 인원이 좀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될 때는 붙어야 될 사람이 붙는 거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 그거는 확실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뭐 이런 추이가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거하고 연결되는 표인데요. 가로로 연결되는 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자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여기예요. 지금 23학년도까지는 아직 1차 발표가 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거기 얘기할 수는 없고, 22학년도까지 4년 정도를 기준 봤을 때, 뭐, 이 시간에 이걸 다 서로 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는 좀 한번 같이 볼까요? 1차 합격선을 보면, 이게 되게 재미나요. 서울, 경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요. 어차피 문제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전국은요. 앞자리만 대충 얘기를 할게요. 60점대, 80점대, 60점대, 80점대예요. 예, 그거는 뭐냐면 최종 합격선인데 커트라인인데 그만큼 어려웠다 쉬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출제하는 입장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나쁜 잘못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근데 아마 요거 전 거까지만 우리가 10년치 자료를 같이 보면은요, 거의 5, 60점대였어요. 진짜 50점대가 많았었어요. 최종 합격선이 56점, 58점만 이렇게. 5, 60점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68, 68 이래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뭐 60점대 뭐 커트라인이 그럴 때 뭐 나는 항상 뭐 70점이 나오니까 60점대 커트라인이면 붙었는데 뭐 80점대 커트라인 되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이게 난이도가 지금 약간 굴곡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원칙, 정석, 전통적인 방식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이제 난이도, 뭐 유형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특히 국가고시는. 네, 그런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최종 합격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찬찬히 나중에 혼자 여유 되시면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최종 합격선에서 이제 1차 합격을 뺀 점수를 지금 계산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그냥 바로 전년도 거만 먼저 볼게요.
92, 95, 98, 95, 100 쫙 있어요. 가장 특이한 게 이제 100점이 있고요. 제주가 1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또 특이하다고 하면 낮은 쪽으로 특이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 84가 있어요. 강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극단적으로 여기 대전하고 제주를 볼게요. 대전하고 제주가 최종 합격선에서 1차를 뺐는데요. 100점이 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2차 시험에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만점이 100점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2차 시험 만점은 실연 60, 면접 40. 그죠? 네, 그러니까 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역에서는 이제 그냥 뭐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 거의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그러니까 또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1차 시험을 엄청 잘 보면 그냥 2차 시험 합격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강원이었나요? 80 여기 강원. 여기는 그 반대예요.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2차에서 역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차 커트라인도 늘 5, 60, 5, 60 이렇게 거의 좀 많이 비슷했어요, 전국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평균들이 커트라인이랑.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사회 현상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많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연고지가 좀 없어도 가서 시험을 보시고 그쪽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막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이한 지점은 대전, 강원, 제주인데요. 자, 이 말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그러니까 뭐 1차 시험이 엄청 중요하고 2차 시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둘 다 아까 제가 말했죠.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제 임용이 될 거고 교직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뭐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첫 번째 시험이 됐든 두 번째 시험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1차 시험을 붙었다. 예를 들어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1차 시험 보고 와서 열심히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1차 시험이 붙어질 않아요. 불합격이라는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붙으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2차 준비를 괜히 했네. 그게 아니라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 우리는 합격을 하실 거면은 언제나 똑같이 1차 시험을 봤는데 소식이 잘못 안 와도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그만둘 거 아니고 다시 또 볼 거잖아요. 게다가 2차 시험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1차하고 2차 시험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둘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몹시 중요하고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2차 시험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 아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공개하지 않은 곳이에요. 공개하지 않은 지역의 특징들은요, 뭐 비밀이 많아서 뭐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그 정원이 막 너무 적어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죠, 통계가. 정원이 너무 적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들인데 이제 그 부분은 뭐 물론 이 부분이 없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니까 자, 요 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예요. 1차 시험, 2차 시험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또 하나, 혹여 1차 시험이 훨씬 더 일단 우선 그거를 해결해야 산 하나 넘어야 또 간다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뭐 여기처럼 열심히 해봐야 2차는 다 점수가 비슷하더라라는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치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가짜 뉴스처럼 막 이상 소문도 있잖아요. 막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1차, 2차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에서 붙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2차 시험이 많은 도움을 줘요. 아까 요거는 정말 수치로 요거는 진짜 좀 극단적인 점수지만 2차 시험에서 충분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발표하는 게 2차 시험에 무게를 많이 두겠다는 거예요. 2차 시험에 무게를 많이 두겠다는 건 평가를
2차 시험의 문제가 실연을 하는 거고 지도안을 작성하는 거고 면접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어렵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실연도. 예전에는 이제 평가 기준을 뭐 한 10개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좀 더 이제 강력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에 커트라인이 됐다 하는 사람도 되게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요거 하나만 봤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 보시면서 올라간 자료 다시 보시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지금 초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되게 새로운 정보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요런 서답형 형태로 앞에 살짝 과도기는 있었지만 10번의 시험을 봤다. 지필고사는요. 그죠? 1차는 10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옆에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처음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게 출제가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걸 보시는 데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혼자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요. 다 겹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늘 쓰는 말인데요. 사이좋게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사이좋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 영역이요. 교육과정, 학습 심리학립, 교수학습 이론. 이론, 딱딱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 교과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지도서로 수업을 하는데 그 교과서 내용이죠. 예. 그렇게 크게 세 영역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이제 아주 큰 출제 영역이 되지만 뭐 광대한 양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1호 개정 교육과정이면 그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학부 때도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눈에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어지럽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나와요. 네,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나오고 있어서 말들이 지금 아마 계속 겹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과서는요. 사실은 뭐 우리가 예비 교사로서 뭐 선생님도 다 교생도 가시고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다 만나보고 하셨겠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1, 2, 3,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몰라서는 안 돼요. 네. 알 뿐만이 아니에요. 잘 알아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난 알아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럼 가서 1차 시험 지필고사에 나오는 이걸 잘 시험을 보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잘 좀 면밀히 살펴보시라고 드리는 거와 더불어 지금 여기서 이제 우선 지금 들으시는 거에선 교육과정, 이론, 그다음에 교과 내용 이렇게 큰 세 영역으로 분류가 돼서 문제 출제는 각각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어때요? 항상 이 통합이 돼서 나오죠. 통합이 돼서.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6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2차예요. 똑같은 거죠. 아까 5번이 1차 출제였으면 요건 2차인데 지금 아까 제가 1차, 2차에 우린 똑같은 무게를 둬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2차의 영역을 보시면 이거예요. 이제 수업 실현하는 거니까 지금 학년으로 보시면 이제 중1, 2, 3, 고1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우리 이제 딱 아직 2차는 안 봤으니까 9개잖아요. 9번. 거기에 나오는 거에서 봤을 때 이제 영역, 우리의 그 5가지 영역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학년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때는 이제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1이 나와서 이게 고1은 안 나와, 딴 학년 나와 이렇게 했다가 낭패 볼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요 정도까지 되니까 막 이렇게 뭐 고1이 3번이고 뭐 중3 1번이고 이렇게 막 3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통계, 내 맘대로 통계. 그러다가 또 낭패가 날 때도 있어요. 올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근데 또 낭패가 안 날 때도 있긴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2차에서는 사실은 중1, 2, 3, 고1 정도 안에서만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건 거의 다른 데서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해요. 영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하, 그쵸? 확률 통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하가 지금 3개잖아요. 확률 통계. 그다음에 이제 함수로 나눴고, 문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대수, 기하, 뭐 확률 통계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대수 뭐 4번, 뭐 기하 3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내 맘대로 통계를 함부로 내면 안 되고요. 결국 요거는 이제 우리가 1차에서 그 지도서 교과 내용,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요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지식적인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차 시험을 맞추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있다 시험을 보니까 그때 이제 요건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실연을 해보고 지도화를 많이 써보고. 그렇게 돼서 이거 뭐 혼자 이거 딸랑 1차, 2차를 따로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과 과정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반영을 해서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여기가 짬뽕이 되는 경우는 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내용을 다 까먹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계를 내라고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렇게 나왔었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문제, 2차 문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나중에 천천히 보실 때 초시생 선생님들은 지금 되게 처음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새로운 정보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신선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저기니까. 자, 그럼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부터 설명할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기계 설명해봐야 뭐 그렇게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1년에 우리가 1월 달부터 11월 마지막에 토요일에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까지 공부. 그럼 이제 그 정리를 뗀다고 쳤을 때 오롯이 1월부터 10월로 보면은 10월로 보면 10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 동안 수교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집중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가장 알맞게 앞쪽의 이론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론과 신론 1, 2, 그 다음에 수교재 이 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탄탄하게 넉 달 동안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5, 6월에 이제 약간 이제 둘이 이제 짬뽕이 된 거예요. 내가 배운 이론을 좀 정리하는 차원인데 막연하게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서 엄선을 해서 기출 문제에 적용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기출 백선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때 이제 약간의 요 이론의 딱딱한 이론들을 공부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 중학교 1, 2, 3, 고1 그다음에 수 1, 2까지 정도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서 분석을 하는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 후반부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극명하게 여기 이제 이론, 여기는 이제 문제, 실전 문제. 그다음에 요 가운데는 이제 과도기에 낑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월까지의 가능한 한 아까 말한 그 교과 내용, 이제 지도서를 다 습득을 좀 해야 돼요. 해야만 이제 실전 문제가 풀리죠. 근데 어디가 내가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영역별 모의고사라든가 뭐 실전 모의고사가 의미가 없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해야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다가 뭐 문제를 외우고 문제에 나오는 답을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답을 좀 잘 작성을 못 하더라도 그 문제가 말하는 게 뭔지, 문제의 방향이 뭔지 알고 같이 해야지. 문제를 풀면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뒤에 가서 한 번 잔소리를 더 하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깍둑 잘라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사실 초시생 선생님들이 이게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들은 아니죠. 일단 처음부터 잘 하시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뒤에 나 문제를 풀어서 반복을 하겠다는 게 세상 제일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그게. 여튼 여기 7번에서는 지금 커리큘럼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론과 실전이고요. 이제 가운데 여기서 한번 다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서 10개월 동안 집중을 해서 24점 수교를 만점을 맞자는 게 목적이고, 사실은 감점이 돼서 한 2점 정도가 감점이 돼도 22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기출 문제와 우리 수업과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여기의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의 매칭을 보면 뭐 그 입증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는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럼 어떻게 저렇게 10개월 동안 우리가 집중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월, 3월, 4월에 쓰는 교재죠. 예, 그리고 이 밑에는 사진을 넣은 거고요. 잘 안 보여서도 신론하고 수교재예요.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신론 강의 노트, 수교재 강의 노트는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완전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팔이 빠져라 옮겨 적던 그 필기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제 다양한 세상에서 그게 걸맞는 공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믹싱이 돼서 그런 거를 조금 힘듦을 더하면서도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을 더 압축 정리해서 완벽한 내것화를 시키기 위한 이제 강의 노트, 그러니까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막판에 가서 아까 말한 7, 8, 9, 10월에 문제풀이 할 때는 저 강의 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 안에 모든 걸 다 넣었죠. 어떻게 넣느냐는 같이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서들은요, 사실은 이제 초신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새 마음에 우리가 새 책을 사시는데, 기존에 내가 쓰던 책이 있다. 물론 학부 때 쓰던 책을 또 써도 되긴 하지만, 뭐 그걸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새로 공부할 때는 새 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장기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럼 뭐 해마다 내가 책을 사야 하는가 싶은데,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해마다 새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질문을 하신다면. 그다음에 이제 선택이나 그거는 각자가 하시는 거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중간에 허리 부분에 끼는 5, 6월 달에 하는 부분이 기출 백서는 이제 교재가 있고요. 문제 프린트를 통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지도서가 있죠. 각자 지도서를 갖고 있지만 그 지도서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정말 이래야 돼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리고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고, 지도서 그 편집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지도서예요. 그래서 그 지도서를 우리에 맞게끔 다시 압축 정리해서 이제 제가 말한 이제 지도서 정리 특강으로 하고 있는 데서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에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알맹이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따로 정리해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건 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건 프린트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번에서 말하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교재예요. 그럼 이거를 다 완벽하게 습득을 하면 되느냐? 돼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도 다 우리 같이 다 이제 세상을 아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글쎄 한 5년, 6년, 그러니까 이 서답형이 막 시작할 때 10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14, 15년 학년도도 물론 그러기는 했지만 지금 5년, 6년 정도의 어떤 그 나오는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여기 문제, 이 매칭률이 뭐 이 내용적인 얘기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은 요 책 안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내가 가르친 데서 나왔다라고 말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문제풀이와 실전 모의고사와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우리가 맞게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요렇게 10개월 동안 집중하면 되느냐? 돼요. 네. 목적이 뭐다? 목표가 뭐다? 24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귀찮고 유치하고 힘들어도 팔이 빠지도록 마지막에 쓰기 연습까지 잘 따라오시면 정말 24점도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에 너무 팔이 아픈 나머지 쓰기 연습을 좀 덜 하면 약간 좀 깎이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거는 한 장 출력을 하셔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수시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하실 선생님들도 요걸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점수를 할 거냐. 이것이 뭐 공부도 아직 왜 저기 뜬구름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점 과목이 있어요. 약점 과목도 있고. 그렇다고 약점 과목을 안 하고 강점만 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 점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목표 점수를 내가 받고 싶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 요거는 24점을 목표로 하세요.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면 요거는 제가 만들어 도와드리는 거죠. 같이 도와드려서 24점으로 가야 하니까 요건 24를 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 그 3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합격선. 거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세요. 예.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걸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건 출력 하나 하셔서 이제 컬러가 있으면 예쁘게 출력 하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지금 뭐 그렇게 왜 이 플랜을 제가 보여드리는지 아마 저하고 지금 이게 영상으로 보시지만 이심전심이 됐다면 아실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합격한 선생님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공부들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계획표인데요. 보통 이제 전반기 계획표를 세우고 이게 아까 교육학, 내용학, 수학교육학이랑 수학 내용이랑 봐야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쪽에는 이제 실전 쪽에 아까 우리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반기는 이제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실전 쪽으로 이런 계획. 그러면서 이건 이제 전체적인 큰 계획, 월별.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초등학생 세우는 그런 계획표를 세워야 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험생이 10개월을 사는데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수업 듣고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계획표를 세우더라고요. 꼭 그 밑에 열심히 공부하고는 써 있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합격을 하더라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잔소리죠. 네, 지금 10번은 마지막 잔소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10번은 잔소리인데 정말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그 꾸준히라는 게요. 매일매일 많이 하면 꾸준히 못해요. 그럼 적게 해요? 적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이렇게 해야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서 잘 세워서 현실적으로. 나는 뭐 어떤 약간 신체적인 차이들이 있잖아요. 8시간을 자야 하는 사람은 자야 돼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실천이. 근데 나는 유독 4시간만 집중해서 자면 나머지 시간에 너무 집중이 잘 되면 4시간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나에 맞게 잘 세워서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요건 우리 수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강독, 정리, 암기, 쓰기예요. 이제 나중에 항상 제가 말할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을 같이 암기라는 개념이요. 그 구구단 암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강독해서 정리하다 보면 그 암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까먹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자동적으로 마치 기계화돼서 나와야 답안을 쓸 수 있게끔 쓰기 연습을 하는 강독, 정리, 암기, 쓰기는 우리 수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눈여겨봐두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번과 4번도 몹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잔소리지만 아주 중요한 잔소리인데요. 수학교육학하고 내용학하고 언제나 이게 뭐 1월에는 이것만 하고 2월에는 저것만 하고 뭐 상반기에는 이것만 하고 이런 그 변수가 많은 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 변수가 많은 건 계획이 없어서 자꾸 변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균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양적인 균형이 아니에요. 수학교육은 뭐 5시간이면 이거 5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얘를 더 많이 해? 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야. 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수교는 제가 단언하건대 아까 말한 그 10개월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따라오시면 그 계획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쉬는 개월 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체 수교 공부를 하다 자체 방학을 해요. 막 1월, 2월에 한 이론을 내가 3, 4월에 좀 복습을 하고 5, 6월에 다시 듣겠어. 절대 복습 안 해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런 자체 방학을 하시면 안 되고 질적인 균형을 잡으셔야 하고요. 전체적인 일반 교육학, 수교 말고라도 그거하고 더불어서 전체적인 어떤 방법과 양과 시기가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뭐 저렇게 아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언제는 뭐만 하고 언제는 뭐만 하고 언제는 이런 것들은 다 되지 않는다라는 X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은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돼요.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0번까지 말씀드렸고 중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좀 다운 받으셔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앞쪽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건 정보였죠. 네, 그래서 정보는 정보로 받아들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이제 정리된 거니까 그냥 책상에 붙여놓으시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아까 9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점수 매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나는 과연 나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잔소리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이 이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 뭐 어떤 정보가 궁금해, 아니면 나는 공부를 해보려 그래 하는 그런 부분은 각각의 어느 정도, 뭐 절대 다 해결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뭐 전형이 궁금했다라든가 뭐 어떤 뭐 커트라인이 궁금해라든가 아니면 제가 하는 수업에 뭐 커리큘럼이 궁금했다라던가 하는 게 약간 요만큼 정도는 해결이 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던지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은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용이 돼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도달할 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